안녕하세요, 알리트입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기생충의 명장면인데요. 오수생 기우가 박사장네 고액과에 면접을 보러 가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까 궁금했는데 다혜가 문제 푸는 걸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으며 실전은 기세야 기세라는 말로 엄마 영교와 다혜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죠. 분명 대학교 재학 증명서를 위조할 정도의 사기꾼인 셈이지만 실전은 기세야 라는 대사도 사기일까요? 이 대사가 어떻게 보면 기우의 살아온 인생 방식이라고들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사기치는 멘트 같아도 제 생각엔 그게 아니거든요. 봉준호 감독만큼 디테일하며 철저한 조사를 하시는 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전은 기세야 라는 말은 제 생각에 시장 조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섬세한 대사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해에서 정말 궁극적 핵심을 제대로 짚어주고 있거든요. 현재 시리즈물로 수록되고 있는 독해 연습 제발 이렇게 해라 1편과 2편을 올려드렸죠. 1편에서는 머리로 하는 직독직해를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비효율적 독해 연습은 금물이고요. 2편에서는 속도를 높여 나가는 독해 연습을 강조했죠. 선, 이해, 후, 과속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도 독해력이 좋은 학생과 독해력이 좋지 않은 학생의 차이점이 또 있는데요. 독해력이 약한 학생들에게 해석을 시켜보면 정말 쥐구멍으로 들어갈 듯이 작은 목소리로 해석을 하죠. 아주 간단한 해석인데도 또 뭔가 물어보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녀는 같다가 아니라 그녀는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어순에 대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은은이가라는 그 조사마저 붙이는 것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그녀는 갔다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냥 틀릴까봐 또 잘못될까봐 무서운 거죠. 입으로 표현하니까 그래서다. 아니요. 머릿속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 지문을 이해할 자신감이 없는 거죠. 고난도 독해에서는 자신감이 있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자신감마저 없다면 정말 지문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할 수 있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옆에 정리된 단어를 보고서라도, 구문이 헷갈리면 분석된 해설지를 봐서라도, 또 해석을 봐도 이해가 안 되면 며칠 지나서 다시 봐서라도 이해하겠다는 자신감, 다른 말에 기세. 그러니까 이 지문만큼은 제대로 독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당찬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해하고 만다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죠. 수업이든 인강이든 남이 이해시켜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해해야 독해 실력이 느는 겁니다. 하지만 실전 문제로 돌입하면 시간에 압박감이 있죠. 또 집중력을 살짝 풀어놓을 잡념이나 휴대폰을 볼 시간도 없고 친구랑 잡담할 시간도 없죠. 풀이에 집중해야 하고 또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출해야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 번 기세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보통 첫 문장이 어렵고요. 또 어떤 지문은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문장 사이에서 꼭 해석이 말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면 문제를 독해 실력보다 장기술이 급 땡기는 거죠. 즉 독해 기세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오답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게 고스란히 등급으로 나타나죠. 하나 더, 모의고사 문제는 내신 문제와 달리 언제나 처음 접하는,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죠. 즉 불확실한 세계, 미지의 세계죠. 여기서 공포감에 압도되면 지문은 안 읽히는 겁니다. 먼저 알아보자, 궁금하다, 모험해보자, 이런 당찬 마음가짐으로 지문을 대해야겠죠. 그러니까 한 지문 한 지문마다 기세가 중요한 겁니다. 독해 연습은 보통 평소에 한두 지문? 많게는 쉬운 지문이면 4지문 정도면 족하죠. 즉 연습은 보통 2문제였다는 거죠. 하지만 모의고사로 딱 진입하는 순간 독해 문제가 총 28문항이니까 여기서 살짝 괴리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실전 독해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즉 모의고사형 독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풀이가 아니고요. 시간은 듣기 빼고 50분, 50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50분간 풀이하는 연습보다 50분을 독해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독해의 긴장감을 놓지 않는 실전 문제 풀이에 있어서의 기세인데요.
18번부터 45번까지 모두 문제를 꾸준히 이해하고 다 맞춘다는 그 기세.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히 수능형의 경우 모고 5페이지부터 7페이지. 그러니까 어법어휘, 빈칸, 순서, 삽입, 유형이 모두 들어가 있는 페이지. 그러니까 오답 상위권 문제들이 득실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어느 순간 밀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안정적인 독해가 무너져서 도리어 이해가 더 안 되는 방식으로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리죠. 그 순간 독해가 뭐고 다 필요 없고 대충 대강대강 스킬 접목형 단서 찾기로 확 무너지죠. 최악의 경우는 그냥 다 찍기로 돌변하고요. 즉 기세가 밀리면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계속 밀려나게 되는 거죠. 많은 문제를 실수 하나 없이 깔끔하게 독해를 밀고 나가는 능력. 그게 실전 기세인 거죠.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영어 독해는 국어 독해 실력이 받쳐줘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독해 실력을 국어 탓으로 돌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독해는 영어든 국어든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 특정 언어에 이미 내재되어 있거나 모국어에 고정된 실력으로 치부해서 못하는 이유를 국어 독해 실력 탓으로만 돌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언어로 되어 있든 해당 지문에서 독해내겠다는 자신감, 또 풀이를 해나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실전 풀이가 가능하다는 자신감, 그게 몰입의 기세인데요. 그게 필요한 거죠. 어쩌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실전에 적용되지 못한 독해 실력은 자기 만족적 독해 실력일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특정 문장에서 그러니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끝장이죠. 그러고서 다음 문장으로 꼬리 내리면서 읽어 내려갈 때 기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고급 지문일수록 또 변별 문항일수록 정말 영끌이 필요하죠. 온갖 영혼 다 끌어당겨서 독해에 몰입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겁니다. 그래야 독해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자신감, 즉 기세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독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실전 독해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자주 교육청이나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하겠고요. 아니면 하프나 미니 모의고사의 문제를 풀이보다 독해 포커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공부해보세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이 모드로만 생각하지 말고 평소 실전의 기세를 연습하는 독해를 해보세요. 그래야 평소 독해의 기세가 실전에서 풀이의 기세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더 어려운 지문으로 실력을 높여 나가면서 자신감을 꺾지 않는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실전의 기세는 기후의 인생 철학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 과외쌤의 가르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분명 기세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을 압도할 만큼 힘이 잔뜩 올라있는 상태, 기세 등등. 다른 말로 패기. 이건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에만 필요한 게 아닐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인생 전반에도 중요한 요소는 아닐까요? 긍정 철학은 부정적 상황에서도 긍정적일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게 기세니까요.